외로운 노후를 보내지 않으려면 이 5가지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나이가 들어 혼자 남겨졌을 때 우리를 가장 아프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사람들은 흔히 외로움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그 외로움이라는 감정은 결과일 뿐 진짜 원인은 다른 곳에 있을 때가 많습니다. 진짜 우리를 고립시키는 것은 더 이상 움직이지 않는 몸, 갈 곳이 없어진 하루, 쓸모 없어졌다는 느낌, 닫혀버린 마음, 그리고 먼저 손 내밀지 못하는 용기 없는 태도일지 모릅니다.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자식들도 다 있고 연락하는 친구도 몇 있는데 왜 내 마음은 이다지도 허전하고 외로울까? 하루가 너무 길고 아침에 눈을 떠도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하다. 만약 이런 생각을 해보셨다면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훨씬 더 활기차고 따뜻하고 의미 있는 시간으로 만들어 드릴 수 있습니다. 외로운 노후를 보내지 않기 위해 우리가 반드시 갖추어야 할 5가지 필수 조건을 실제 우리 주변의 이야기와 전문가들의 조언을 바탕으로 하나하나 짚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행복한 노년을 위한 필수 준비물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너무나도 다른 2가지의 노년의 풍경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는 한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경기도의 한 신도시 아파트에 사시는 박 선생님은 모두가 부러워하는 대기업의 임원으로 평생을 바쳐 일하시고 화려하게 정년퇴직을 하신 분입니다. 퇴직 후 박 선생님은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평생을 쉴 틈 없이 달려왔다. 이제는 그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을 자유를 누릴 때다. 그 생각은 달콤했고 처음 몇 달간은 정말 꿀맛 같은 휴식을 즐기셨습니다. 늦잠을 자고 소파에 누워 하루 종일 텔레비전을 보는 자유. 누구에게도 간섭받지 않는 그 시간이 영원할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아무것도 하지 않을 자유는 서서히 박 선생님의 삶을 올가매는 보이지 않는 감옥이 되어갔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몸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무릎이 조금 쑤신다는 핑계로 아침 산책을 거르기 시작했고 한번 걷지 않으니 무릎 근육은 더 약해져서 다음 날에는 걷기가 더 힘들어졌습니다. 결국 활기차게 동네를 누비던 그의 반경은 아파트 단지 안으로, 그러다 집 앞으로, 마침내는 소파와 침대를 오가는 것으로 좁아져 버렸습니다. 건강이라는 세상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입장권을 스스로 반납해버린 셈입니다. 몸이 집에 갇히니 마음도 함께 갇히기 시작했습니다. 퇴직 후 박 상무님이라는 빛나는 명함을 잃어버리자 그는 동네 경로당이나 복지관에서 박 씨 어르신으로 불리는 것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이웃들이 어르신, 노인정에 장기 두러 나오세요 하고 권하면 그런 데는 할 일 없는 노인들이나 가는 곳이지 하며 속으로 무시했습니다. 과거에 화려했던 역할에 대한 미련이 새로운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소중한 기회들을 모두 걷어차 버린 것입니다. 경제적인 문제도 그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연금은 넉넉한 편이었지만 나이 들어 언제 아플지 모른다. 자식들에게 손 벌릴 수는 없다는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에 사로잡혀 돈을 쓰는 것에도 아주 인색해졌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옛 동료들과의 식사 자리에서도 요즘은 다 각자 내는 세상이라며 밥값을 10원 단위까지 정확하게 나누어 계산했고 손주들이 놀러와도 돈은 아껴 써야 한다는 훈계만 반복할 뿐 과자 한 봉지, 용돈 10,000원을 선뜻 내어주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에게 돈은 관계를 즐겁게 만드는 윤활유가 아니라 오직 미래의 불안을 막기 위해 쌓아두어야 할 성벽일 뿐이었습니다. 결국 그의 곁에는 점점 사람들의 발길이 뜸해졌습니다. 찾아오는 사람도 전화 거는 사람도 없는 긴긴 하루 속에서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과거를 되새김질하는 것뿐이었습니다. 대화의 주제는 늘 30년 전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는지에 대한 영광의 기록, 그리고 그런 자신을 몰라주는 세상과 자식들에 대한 불평과 원망뿐이었습니다.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은 완전히 사라졌고 그의 시간은 더 이상 앞으로 흐르지 않고 과거에만 머물러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걱정스러운 마음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박 선생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대답합니다. 죽지 못해 산다. 너희는 애비가 어떻게 사는지 관심이나 있냐? 아들은 아버지께 전화하면 답답하고 숨이 막힌다며 아내에게 하소연했고 전화는 더욱 뜸해졌습니다.
친구들은 만나봤자 옛날 이야기 아니면 남 흉보는 소리뿐이라 재미가 없다며 모임에 부르지 않게 되었습니다. 결국 박 선생님은 나는 왜 이렇게 외로울까? 하고 자신의 문제를 돌아보는 대신 저 배은망덕한 놈들 다들 성공하더니 나를 무시한다며 세상을 향한 원망의 벽을 더욱 높이 쌓아 올렸습니다. 그렇게 그는 스스로 만든 그 차가운 성 안에 자기 자신을 완벽하게 고립시키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박 선생님의 차가운 성 바로 옆 동네에 매일매일 따뜻한 온기가 가득한 사랑방 같은 집을 꾸리고 사시는 분도 계십니다. 바로 몇 년 전 남편과 사별한 후 한동안 깊은 우울감에 빠지셨던 75세 이 여사님의 이야기입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자식들이 모두 제 가정을 꾸려나간 뒤 이 여사님의 집에는 무겁고 깊은 침묵만이 남았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갈 곳이 없고 저녁이 되어도 기다릴 사람이 없었습니다. 텔레비전을 켜도 그 소리는 텅 빈 집의 외로움을 더 크게 울리게 할 뿐이었습니다. 혼자 밥을 차려 먹을 때면 맞은편의 텅 빈 의자를 보며 밥알이 모래알처럼 느껴지곤 했습니다. 이 여사님은 이러다가는 정말 아무도 모르게 방구석에서 고독사 하겠다는 서늘한 위기감과 함께 이렇게 무기력하게 무너질 수는 없다는 작은 오기가 마음속에서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선택한 첫 번째 변화는 아주 작고 사소한 것이었습니다. 바로 건강한 몸을 되찾기 위해 매일 아침 아파트 주변 공원을 30분씩 걷기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 며칠은 억지로 마치 숙제를 하듯 집을 나섰습니다. 다리는 천근만근 무거웠고 숨은 턱까지 차올랐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2주일이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아침 햇살을 받으며 걷다 보니 밤새 짓눌렸던 우울한 마음이 조금씩 걷히고 몸에는 서서히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몸이 움직이기 시작하니 닫혔던 마음의 문도 조금씩 열렸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공원을 돌다 보니 자연스레 얼굴을 익히는 이웃들이 생겼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한 목례만 나누었지만 어느 날부터인가는 오늘 날씨가 참 좋지요? 어르신 참 정정해 보이세요. 와 같은 짧은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공원 벤치와 정자는 이제 더 이상 이 여사님에게 텅 빈 공간이 아니라 새로운 이웃들과 잠시나마 온기를 나눌 수 있는 나만의 소속 공간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이웃이 이 여사님이 손주에게 쓴 손편지의 글씨를 보고 어머 어르신은 글씨를 참 잘 쓰시네요. 혹시 서예 배우셨어요? 하고 칭찬하는 말에 이 여사님은 잊고 있던 젊은 시절의 꿈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는 큰 용기를 내어 동네 복지관의 서예 교실에 등록했습니다. 70평생 처음으로 오직 자기 자신을 위한 투자를 한 것입니다. 그곳에서 이 여사님은 서예라는 나만의 취미를 갖게 되었고 아무개의 아내, 누구의 엄마가 아닌 그저 학생 이 여사님이라는 새로운 역할을 얻었습니다. 처음에는 붓을 잡는 손이 떨리고 먹물은 온통 옷에 튀었지만 그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화선지 위에 온 정신을 집중하여 한 획 한 획 글씨를 써 내려가는 그 시간 동안 남편을 향한 그리움도 혼자라는 외로움도 씻은 듯이 사라졌습니다. 실력이 차츰 늘자 연말에는 복지관 전시회에 자신의 작품을 출품하는 뿌듯함도 맛보았고 새로 들어온 초보 회원들에게 이 획은 이렇게 긋는 거랍니다 하며 먹가는 법을 알려주며 선배님 소리를 듣는 기쁨도 누리게 되셨습니다. 이 여사님의 주변에는 자연스럽게 좋은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이 여사님은 넉넉지 않은 연금이지만 한 달에 한두 번은 서예 교실 동무들에게 오늘은 제가 배운 기념으로 따뜻한 칼국수 한 그릇 대접할게요 하며 먼저 지갑을 여셨습니다. 품위를 지키는 씀씀이와 너그러운 마음은 사람들을 곁에 머무르게 하는 아주 중요한 윤활유가 되어 주었지요. 또한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만 하기보다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에 진심으로 귀 기울이며 밝고 호기심 많은 마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여사님의 전화기는 자식들의 안부 전화뿐만 아니라 언니 내일 묵향 맡으러 안 나올 거야? 이 선생님 주말에 우리 다 같이 근교로 서해 여행 한번 갑시다. 하는 친구들의 즐거운 전화로 쉴 틈이 없다고 합니다. 이 여사님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외로움은 그저 견디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작은 실천과 용기를 통해 얼마든지 극복하고 오히려 노년을 인생의 가장 빛나는 황금기로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 두 분의 이야기는
그저 두 사람의 개인적인 삶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이자 우리 앞에 놓인 두 갈래의 길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거울과도 같습니다. 한쪽은 세상과 연결되며 나날이 활기를 더해가는 따뜻한 사랑방으로 가는 길이고, 다른 한쪽은 세상과 단절되며 스스로를 가두는 차가운 성으로 가는 길입니다. 무엇이 이 두 분의 노년을 이토록 다르게 만들었을까요? 그 차이는 타고난 재산이나 자식들의 효심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 삶을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근육, 바로 사회적 근육을 키웠느냐 아니면 그대로 방치하여 퇴화시켰느냐의 결정적인 차이였습니다. 우리 몸의 팔다리 근육은 쓰지 않으면 약해지고 가늘어집니다. 한번 깁스를 하고 몇 주만 누워 있어도 다리 근육이 몰라보게 줄어드는 것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사회적 근육도 이와 똑같습니다. 이 근육은 세상 밖으로 나아가려는 작은 용기, 다른 사람에게 먼저 말을 거는 사교성, 새로운 것을 배우려는 호기심, 관계를 유지하려는 꾸준한 노력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젊을 때는 우리는 학교와 직장이라는 사회적 헬스장에서 매일 이 근육을 자연스럽게 사용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 이 모든 의무가 사라지고 나면 우리는 스스로 이 근육을 단련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박 선생님은 이제는 좀 쉬어야겠다는 생각으로 이 모든 사회적 근육을 사용하는 것을 멈추셨습니다. 그 결과 근육은 빠르게 퇴화했습니다. 걷지 않으니 건강이라는 근육이 약해졌고, 나가지 않으니 소속감이라는 근육이 사라졌으며, 배우지 않으니 호기심이라는 근육이 굳어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외로움으로 가는 악순환의 시작입니다. 몸이 아프니 나가기 싫고, 나가지 않으니 사람 만날 일이 없고, 사람을 안 만나니 세상이 재미없고, 세상이 재미없으니 마음은 더욱 부정적으로 변해가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 여사님은 남편과의 사별이라는 가장 큰 아픔 속에서 오히려 이 사회적 근육을 단련해야겠다고 결심하셨습니다. 매일 걷는 작은 실천으로 건강 근육을 키우셨고, 그 힘으로 소속 공간을 찾아 나섰으며, 서예라는 취미를 통해 역할 근육을 단련하고 사람들과의 교류 속에서 긍정성이라는 마음의 근육까지 키워내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행복한 노년으로 가는 선순환입니다. 하나의 좋은 습관이 또 다른 좋은 관계로 이어지고, 그 관계가 다시 내 삶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놀라운 과정이지요. 외로움은 이처럼 가만히 있는데 찾아오는 불청객이 아니라 세상과 나를 연결하는 이 소중한 근육들을 스스로 놓아버릴 때 비로소 찾아오는 결과물인 셈입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평생을 노년의 행복에 대해 연구해 온 전문가들은 한 목소리로 이야기합니다. 노년기는 단순히 늙어가는 시기가 아니라 새로운 관계와 역할을 통해 제2의 성장을 이루어야 하는 아주 중요한 시기라고 말입니다. 노년 심리학을 연구하는 김은주 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은퇴와 동시에 사회적 정체성을 상실하면서 깊은 우울감에 빠집니다. 부장님, 사장님으로 불리던 내가 이제는 그저 아무개 할아버지가 되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하지요. 이 상실감을 건강하게 극복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역할이 아닌 현재의 새로운 역할에서 삶의 의미를 찾아야 합니다. 복지관의 서예반 학생, 도서관에 책 읽어주는 봉사자, 동네 산악회의 막내 회원처럼 아주 작고 소박한 역할이라도 좋습니다. 내가 어딘가에 소속되어 있고 무언가에 기여하고 있다는 느낌이야말로 노년의 자존감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기둥입니다. 지역사회복지를 연구하는 최민준 교수는 이렇게 조언합니다. 노년의 고립을 막는 데는 몇 명의 절친한 친구보다 오히려 여러 명의 느슨한 유대 관계가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매일 만나는 복지관 동료, 아침마다 인사하는 공원의 이웃, 단골 가게의 주인처럼 깊은 속마음을 나누지는 않더라도 가벼운 눈인사와 안부를 주고받는 관계들이 우리를 세상과 연결되어 있다는 안정감을 느끼게 해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집이라는 공간을 넘어 내가 편안하게 찾아갈 수 있는 도서관, 복지관, 종교시설과 같은 제3의 공간을 반드시 만들어 두어야 합니다. 결국 전문가들의 조언은 5가지 필수 조건으로 요약됩니다. 첫째, 세상 속으로 나아갈 기초 체력이 되는 건강한 몸. 둘째, 집을 나서 찾아갈 수 있는 나만의 소공간. 셋째, 내가 쓸모 있는 사람이라는 느낌을 주는 세상과 연결된 작은 역할. 넷째, 관계의 품위를 지켜주는 안정적인 경제력과 너그러운 마음.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람과 세상을 향한 긍정적인 호기심입니다. 이 5가지 근육을 단련하는 것이야말로 외로움이라는 병을 막는 가장 확실한 예방주사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외로운 노후가 운명이 아니라 생활 습관이 만들어내는 결과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바꿀 수 있는 5가지 필수적인 사회적 근육이 무엇인지도 확인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머리로만 아는 것을 넘어 우리의 발과 손, 그리고 마음으로 직접 행동하고 실천하는 일뿐입니다. 말이야 쉽지, 이 나이에 뭘 어떻게 시작하란 말이오 하며 지레 것부터 먹으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키워야 할 근육은 아주 작은 아령을 드는 것부터 시작하는 법입니다. 오늘 당장 우리가 시작할 수 있는 아주 작지만 위대한 첫걸음들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건강 근육을 키우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헬스장에 가서 무거운 기구를 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당장 현관에 있는 가장 편한 신발을 꺼내 신어 보십시오. 그리고 딱 현관문만 열고 밖으로 나가 1분만 서 계셔 보세요. 그것만으로도 첫 번째 성공입니다. 그 다음 날은 아파트 한 바퀴, 그 다음 날은 공원 한 바퀴. 그렇게 오늘은 어제보다 딱 5분만 더 걸어보자는 작은 목표를 세워보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걷는 시간이 아니라 오늘도 내가 나를 위해 밖으로 나왔다는 그 사실 자체입니다. 두 번째는 나만의 소속 공간을 찾기 위한 정찰 임무입니다. 이번 주말 집에서 가장 가까운 주민센터나 복지관 혹은 도서관에 산책 삼아 한번 방문해 보세요. 무엇을 배우거나 등록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내가 이 나이에 어딜 가 하는 두려운 마음을 이겨내고 그 낯선 공간에 내 발을 들여놓았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용기입니다. 그저 이런 곳이 있구나,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나 하고 둘러보고 안내 책자 하나만 손에 들고 집으로 돌아오십시오. 그 작은 종이 한 장이 내일의 나를 새로운 세상으로 이끌어줄 초대장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세상과 연결된 작은 역할을 만들어 보는 겁니다. 내가 가진 아주 작은 재능 하나를 이웃과 나눠보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평생 음식 솜씨 좋다는 칭찬을 들으셨다면 밑반찬 하나를 더 만들어 몸이 불편한 옆집 이웃에게 맛이나 한번 보세요 하며 건네주는 것. 화초를 잘 키우신다면 동네 경로당에 작은 화분 하나를 기증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물을 주는 역할을 스스로 맡는 것. 혹은 아파트 재활용 쓰레기장을 남들보다 조금 더 깨끗하게 정리하는 것. 이런 작은 오지랖과 선행이 나를 쓸모있는 사람, 고마운 이웃으로 만들어주고 삶의 보람을 느끼게 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네 번째는 마음의 여유를 표현하는 연습입니다. 경제적으로 넉넉지 않더라도 한 달에 딱 5,000원만 행복 저금통에 따로 모아보세요. 그리고 그 돈으로 한 달에 한 번 나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주는 배우자에게, 혹은 오랜 친구에게, 혹은 예쁜 손주에게 오늘은 내가 살게 하며 시원한 팥빙수 한 그릇 혹은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대접해보는 겁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돈의 액수가 아닙니다. 당신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나에게는 참 소중합니다라는 마음을 표현하는 그 행위 자체입니다. 이 작은 씀씀이가 관계를 놀랍도록 부드럽고 윤택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긍정적인 호기심 근육을 단련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간단한 대화 습관의 변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바로 내 이야기를 하기 전에 상대방의 이야기에 대해 먼저 3가지 질문을 던지는 연습입니다. 자식을 만나면 밥은 먹었니? 라는 안부 질문을 넘어 요즘 회사에서 가장 재미있는 일은 뭐니? 내가 요즘 즐겨 듣는 노래는 뭐야? 엄마 아빠가 뭘 도와줄 일은 없을까? 하고 물어봐 주는 겁니다. 상대방을 내 대화의 주인공으로 만들어주는 이 마법 같은 습관이 나를 잔소리하는 노인이 아니라 대화하고 싶은 지혜로운 어른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 오늘 저와 함께한 시간, 여러분 마음속에 작은 희망의 불씨가 켜졌기를 바랍니다. 박 선생님처럼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악순환의 길과 이 여사님처럼 세상과 연결되는 선순환의 길, 그 두 갈래의 길 앞에서 우리는 매일매일 새로운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외롭지 않은 노년은 누가 나에게 가져다 주는 행운의 선물이 아닙니다. 내가 직접 내 손으로, 내 발로, 내 마음으로 하루하루 정성껏 벽돌을 쌓아 올려 만드는 위대한 건축물과도 같습니다.
오늘 실천한 15분의 산책이 하나의 벽돌이 되고 이웃에게 건넨 따뜻한 말 한마디가 또 다른 벽돌이 되며 새로운 것을 배우려는 호기심이 이 집을 밝히는 창문이 되어줍니다. 더 이상 왜 아무도 날 찾아오지 않지? 하고 성문을 굳게 걸어 잠근 채 외롭게 성을 지키는 늙은 영주가 되지 마십시오. 대신 건강하게 몸을 움직여 성문을 활짝 열고 따뜻한 취미와 역할로 마당을 쓸고 닦으며 너그러운 마음과 호기심으로 맛있는 음식을 차려놓고 언제든 사람들이 찾아와 편히 쉬어갈 수 있는 활기 넘치는 마을의 이장님이 되어 보십시오. 사람들이 모여들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 기억하세요. 우리의 남은 시간은 결코 외롭고 초라해지기 위해 주어진 시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평생 짊어졌던 무거운 의무감에서 벗어나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관계 속에서 더 큰 사랑과 자유, 그리고 여유를 누리기 위해 주어진 신의 가장 큰 축복의 시간입니다. 지금 이 순간도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당장 이 작은 실천 하나로 여러분의 노년을 따뜻하고 풍요롭게 만들어 가시길 저 건강지킴이가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